예, 국내 프리액션 시스템은 싱글 인터락 시스템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지기에 의해서만 이제 인터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락을 걸어놨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뭔가를 잠궈놨는데 그 뭔가가 뭐냐 그러면 밸브죠, 밸브. 그래서 밸브를 우리가 이제 프리액션 밸브를 어떤 방식으로 열어줄 거냐, 그죠? 몇 가지의 잠금 장치로 열어줄 거냐에 따라서 싱글 인터락, 더블 인터락, 난 인터락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인터락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의 자물쇠로 잠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블 인터락은 열쇠 두 개로, 자물쇠 두 개로 잠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난 인터락이라는 것은 잠겨있지 않다 이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싱글 인터락은 말 그대로 감지기 동작하면 밸브 열리는 구조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더블 인터락은 감지기가 동작되더라도 밸브가 열리는 게 아니죠. 헤드까지 개방되어야지만 밸브가 열리는 구조다. 난 인터락이라는 것은요, 둘 중에 어떤 거 하나 먼저 동작하더라도 밸브는 열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헤드가 개방되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 밸브가 열린다라는 뜻은 2차 측에 뭔가가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압축 공기가 되어 있든 들어가 있든 물이 들어가 있든 뭐 이제 가압수가 들어가 있든 무조건 뭔가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헤드가 열려서 어떤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싱글 인터락은 2차 측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더블 인터락이나 난 인터락이라는 것은 반드시 2차 측에 뭔가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NFPA에서는 2차 측에 이제 싱글 인터락에 대해서는 2차 측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배관으로 그냥 놔두고 있는데, NFPA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약한 압축 공기를 넣어놓고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2차 측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프리액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2차 측을 좀 감시를 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어떤 그 준공 단계에서 보면요, 요즘은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심층화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에다 프리액션 밸브를 예전에 많이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통주차장이 막 10,000제곱미터 넘어가고 막 이러면 뭐예요? 막 그 지하 2층까지 내려가고 막 이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프리액션 존이 막 한 20-30개 막 40-50개 막 이런 존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준공 단계에서 그 바쁜 와중에 감리가 그걸 다 2차 측까지 물을 넘겨가지고 확인해야 되죠. 확인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반사다. 만약에 2차 측으로 물을 넘겨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차 측에 우리가 사고가 나서 물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한 번도 물이 안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저도 이제 현장에서 감리 생활을 하고 했지만, 시공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시간 단축이 돈이야. 감리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그게 다 돈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압축 공기를 미리 다 봤습니다. 그냥 한두 개 샘플로 그냥 보시고 그냥 뭐 이상 없으면 넘어가시죠. 막 이제 이런단 말이야. 이제 감리가 거기서 끄덕끄덕 하고서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쪽은 평생이 안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다 큰일이 나는 거지. 그러다가 최근에도 안전점검 어느 현장에 한번 갔었는데요. 준공 났어요. 준공 났어. 지금 막 운영하고 있어. 프리액션 밸브 2차 측을 딱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서 물이 질질 새죠. 그러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압축 공기로, 말 그대로 이제 압축 공기로 이제 보긴 봤겠죠. 그거 압축 공기로까지 안 보진 않았을 거야. 압축 공기로 이제 공기 넣어봤어.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압축 공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재워야 돼요? 24시간 정도 재워야지 이게 정확하게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압축 공기로 24시간씩 계속 그 채워가지고 그 40-50개 되는 존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 이상 걸리죠. 한 달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압축 공기 넣어놓고 어떻게 해요? 한 30분, 1시간 정도 재보고 뭐 이상 없네 그러고서 가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압축 공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압축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빠져나가더라도 일정 시간 내에는 그걸 잡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수압 시험을 해야 되는 거고, 2차 측으로
프리액션 밸브나 이제 이런 것들은 2차적으로 물을 넘겨가지고 테스트를 해야지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마지막 현장이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죠. 시공업체에서는 다 하기 싫어하죠. 50개 막 되는 걸 그걸 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이제 저는 제가 할 일이니까 어거지로 시키죠.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었냐 그러면 2차적으로 물이 넘어갔을 때 누수가 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쫀이 바뀌었어.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설비업체가 기계업체, 전기업체 별도 분리발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소방 전문업체에다가 기계하고 소방기계하고 소방전기는 같이 줘서 그쪽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죠. 그런데 발주처에서 기계는 기계, 전기는 전기 나누어서 주겠다 그러면 그건 방법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되겠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존이 바뀐 걸 알았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이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지. 근데 이제 멱살 잡고 싸울 일은 아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같은 업체였으면 에러가 나지 않을 그런 것들이 이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수리부 넣는 단계에서도 좀 헷갈렸을 수도 있고, 어떤 이제 마킹 단계에서 조금 헷갈렸을 수 있고 그런 거죠. 당연한 줄 알고 이제 시공을 했던 것인데 결국에 나중에 딱 까보니까 쫀이 바뀌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프리액션 밸브는 하나의 밸브실에다가 한 2개, 3개 막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로 한번 잘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인 선로 한번 잘못 가면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준비작동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감지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뭘로 해야 된다고요? 습식으로 해야 된다고, 습식으로. 습식은 그냥 헤드 터지면 바로 물 나오는 거니까. 쫀에 관계없이. 주차장도 그래가지고 이제 습식으로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건식으로 할 수 있는 또 이제 뒷문을 열어주는 거죠. 항상. 그래서 건식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차피 건식도 이제 감지기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건식 밸브나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운용상에 좀 문제점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2차 측의 압축 공기와 이제 1차 측의 가압수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 이제 세팅이 돼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어떤 이제 클래퍼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착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에 의해서 안 열리는 경우가 많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습식으로 그냥 하는 게 정석이죠. 원래 기본 설비가 습식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인드 자체를 그렇게 가지고 가야 돼. 습식이 기본이고 무조건 습식으로 해야 된다. 불가피한 경우,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제 여타의 설비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프리액션 시스템 NFPA 13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말 그대로 NFPA 13에서는 싱글 인터락과 더블 인터락, 난 인터락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분류를 하더라라고 보시고 시험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요 이제 싱글 인터락과 NFPA 시스템의 프리액션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써보세요. 이런 거 25점짜리, 10점짜리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몰라가지고 못 쓰시는 분은 없을 거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 한번 좀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싱글 인터락은 감지기 기반, 그 다음에 더블 인터락은 감지기와 헤드 기반, 그 다음에 난 인터락은 감지기 또는 헤드가 동작됐을 때 밸브가 개방된다라고 보시고요. 싱글 인터락의 장점은 뭐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오동작을 해가지고 헤드가 그냥 어떻게 깨져서 열렸어. 그러더라도 물은 일단 안 나올 수 있죠. 물은 일단 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오동작으로 헤드가 개방할 때 어떤 감시 기능이 있다는 게 어떤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 인터락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오동작이라든지 이제 오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죠? 피해가 이제 최소화될 수 있다. 왜? 잠금 장치가 그만큼 많으니까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난 인터락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말 그대로 감지기가 고장 나더라도 이거는 헤드가 자체적으로 개방되어 가지고 압력 빠져 가지고 밸브가 개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상당히 신뢰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정도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단점은 싱글 인터락 같은 경우는 어떤 단점이 있어요? 감지기 고장 나면 끝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감지기 고장 나면 끝이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볼 수 있고, 더블 인터락 같은 경우는요, 시간 지연이죠. 시간 지연. 요거는. 그 다음에 난 인터락 같은 경우는요,
오동작,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수선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밸브가 열리는 구조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감지기를 통해서 뭐 시스템이 동작된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감지기를 통해서 동작시키게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수동기동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 프리액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감지기를 통해서 동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동기동 장치가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2차 측의 어떤 내용물, 그죠? 가압수나 압축공기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시험 장치가 있어야 되죠. 2차 측이 정상적으로 가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장치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프리액션 시스템에는 시험 장치가 있어요, 말단에? 없죠? 2차 측의 공배관인데 시험 장치가 있을 필요가 없죠. 습식이면요, 가압수가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시험 장치 있죠. 건식 밸브나 이런 것들은요, 압축공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압축공기가 빠져나와가지고 1분 내에 말단 헤드에서 물이 토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그것도 시험 장치가 있어야 되죠. 일제 개방 밸브는요, 일제 개방 밸브는 뭐 2차 측 다 개방인데 시험 장치가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측에 어떤 내용물이 있으면 시험 장치가 있는 거니까 NFPA 방식에서는 싱글 인터락, 더블 인터락, 난 인터락 모두 2차 측에 압축 공기가 있다고 그랬나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장치가 당연히 있다. 우리나라는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정도로 어떤 NFPA 방식과 우리나라 방식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NFPA 13의 프리액션 시스템을 한번 좀 인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는 여기에 다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비교표 하나만 보고도 우리가 이제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블 인터락 시스템의 제한 규정, 여기에 더블 인터락이 있는데, 이 더블 인터락은 말 그대로 이제 두 가지로 잠근 거잖아요. 헤드로도 잠그고, 감지기로도 잠그고, 이렇게 두 가지로 잠궈 놨을 때, 시간 지연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좀 있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니까, 더블 인터락 시스템은 실제 건식 설비와 같은 제한 규정이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식 설비에서의 제한 규정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뭐 이제 500갈론이냐 750갈론이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제한을 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NFPA 규정이니까 이제 그 리터나 이제 이런 단위를 갈론 단위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우리나라 리터 단위로 환산하지 말고 그냥 갈론 단위로 암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낫죠. 수치가 딱딱 떨어지는 거니까. 배관 내용적은 기본적으로 500갈론 이하로 적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0초 이내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퀵 오픈 디바이스를 설치해라. 요거는 어떨 때 500갈론을 넘어갈 때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2차 측이 어떤 비어있는, 가압되어 있지 않는, 가압수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격자형 배관을 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압력의 충돌이 일어나서 오히려 헤드 말단으로 유수가 나오는 시간이 아주 지극히 늦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격자형 배관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예전에는 이그저스터까지 있었는데 이그저스터 기준은 NFPA 기준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품도 요즘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엑셀레이터만 우리가 이제 건식 설비에서 쓸 수 있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측의 압축 공기나 질소 감시 압력은 한 0.5바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NFPA에서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최소 방사압이 얼마예요? 7psi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용도별 헤드 개방 헤드 수와 최대 방수 지연 시간, 요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암기하시거나 뭐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헤드 이제 그 어떤 형식에 따라서 그죠? 말단의 헤드 개방 개수를 결정해주고 그걸 동시에 개방했을 때 몇 초 내에 물이 도달해야 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구나. 맥시멈은 뭐예요? 60분이잖아요. 60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기준 뭐예요?
우리나라 기준도 말 그대로 클래퍼가 개방된 순간부터 말단에 물이 시험 장치 쪽으로 쏟아지는 시간이 얼마요? 60초 내로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뭐예요? 어떤 위험도나 아니면 인명피해 우려 장소 이런 데들은 더 빨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주거형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잖아요. 경로가 간단하니까 이게 막 1분씩 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간단하게 15초 정도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급이냐 중급이냐 상급이냐에 따라서